네, 레코딩을 시작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차기 여러분. 네, 발차기에서 시네마 4D 에센스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문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조금 전에 테스트 할 때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햄뚱님 또 실시간 또 본방 사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네마 4D라고 하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에센스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형순이라고 하고요. 시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해서 아주 오래전에 졸업을 했죠. 지금은 개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에서 겸임교수 재직하면서 헤비턴트라고 하는 아티스트 그룹 3D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헤비턴트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 그룹은요,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헤비턴트. 송주명 감독, 영상 감독이 이끄는 영상 매체를 이제 전문으로 시작하는 디자인 그룹이고요.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인스톨레이션이나 외벽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이런 다양한 매체들 그런 것들에서 영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재밌게 풀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그룹이고요. 상당 부분 이제 입체 표현을 위한 이제 3D 그래픽 표현을 할 때에 시네마 4D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3D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실제 제작에는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실무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가 영상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 이제 초보자분들과 함께 베이직을 잡아 나가는 거기서 오는 이제 노하우라든지 처음 초보자들을 위한 베이직 코스를 잡아주는데 조금 더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열려 있는 이 어드밴스 에센스 클래스 모두 초보자 중심으로 준비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다들 줌 접속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나 모르겠어요.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입장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어플을 설치를 해서 들어오셔야 돼가지고 지금 초반에는 살짝 소개 같은 거 하면서 좀 천천히 시작하면서 좀 사람 여러분들 조금 더 들어오시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네마 4D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다들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잠깐만요. 저희가 미리 이걸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설문을 잠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문지를 받았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서 살펴보고 또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0,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되는 분께서 감사하게도 응답을 잘 해주셨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걸 새로운 어떤 도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콩닥콩닥해야 거기서 또 열정이 또 생기고 그 관심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은 좀, 두 분이나, 두 분은 아직 조금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 두 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목표로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비율을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한 단톡방에는 160분 정도 계시는데 비율 지금 응답해 주신 분은 한 7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직장인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취업 준비를 앞두고 계시거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인 것 같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또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 분포가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또 역시. 그리고 어, 전공 자체를 디자인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공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거는 왜 여쭤봤냐면 디자인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그 기초 작업이나 뭐 재료를 준비한다든지 뭐 리서치를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2D 작업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3D 그래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익숙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뭐 아예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도 익숙하게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모션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제 3D 그래픽 툴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키프레임 기반의 어떤 모션을 표현하는 툴을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모션 감을 잡을 때까지 시간이 단축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리고 3D에서 결과를 낸 후에도 다시 이제 컴포지팅 합성 단계 또 다시 애프터 이펙트나 뭐 누크라든지 이런 합성프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도 결국에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혹은 조금 사용 빈도가 좀 적더라도 3D랑 같이 붙으면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네마 4D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기 클래스예요. 그래서 1기 클래스를 들어보신, 에센스를 들어보신 분들도 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2기 클래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1기 클래스가 사실은 어떤 3D 작업의 전반적인 작업 순서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앞단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앞부분을 진행한 클래스였다면 지금 저희가 2기 클래스는 그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다거나 여기 밑에서 보시는 본인들의 수준이 어떤 초급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그런 기초 과정들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을 소화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1기 이 에센스, 2기 에센스도 3주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충분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병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한번 제가 그 기초 강의들을 안내 링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셨다거나 초초급 부분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초 강좌들을 한번 같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단톡방에서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어떤 수준은 이 노란 부분 언저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센스 때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 주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3주 이후에 있는 그 8주
어드밴스 쪽 코스는 이제 약간의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에센스 후반 때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것 같고, 이거를 다 이제 잘 배우셨다 혹은 많이 익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야가 이제 방송이나 모션 그래픽, 아무래도 이제 실제 뭐 영화나 VFX 쪽보다는 시네마 4D가 방송 그래픽이나 모션 그래픽 혹은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뉴미디어 쪽 콘텐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꼭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에 뭐 응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뭐 요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는데 또 활용을 한다든지 요즘 또 그런 게임 엔진이 좀 핫한 컨텐츠잖아요. 뭐 유니티라든지 뭐 언리얼 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개발하기에도 뭐 좋은 접근일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나 국내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도구로서 또 충분히 C4D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 3D 프린팅이나 뭐 아트토이 같은 것들도 요즘 취미로 많이 하시고 취미를 넘어서 뭐 진짜 전문가들께서도 저런 아트토이나 뭐 3D 프린팅을 통한 아트토이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C4D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문영순 선생님 사랑해요. 이분 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설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나 다양한 직업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좀 궁금했던 건 사실 이 문항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네마 4D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를 알아야 저희가 지금 큰 틀은 잡혀 있지만 그 세세한 어떤 그 저희가 클래스가 구성되는 그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디테일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큰 틀을 잡고 싶어서 여쭤봤었습니다. 뭐 68분이나 응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강의를 통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 나누는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네마 4D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 시네마 4D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들어보셔서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꼭 C4D가 아니라 사실은 뭐 마야라든지 3D 맥스라든지 요즘 또 블렌더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풀 패키지 3D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 3D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작업 전 공정을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풀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독일 맥슨 회사에서 만든 이 시네마4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UI나 뭐 인터페이스가 UI가 인터페이스죠. 그 작업자랑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어떤 구성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시각화해놔가지고 그런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영화 특수효과, 방송 모션 그래픽, 게임, 어떤 제품 비주얼라이제이션 등등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들 쓰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맥슨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잘 링크들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작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처음에 이제 단톡방에 좀 링크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온라인 러닝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초보자분들, 기초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기초 강좌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링크가 가던가요? 제 링크를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모아보기 링크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 약간 잠겼죠? 좀 죄송합니다. 목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살짝 목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가 아닌데 이 링크 가보시면은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네마 4D의 어떤 작업 흐름을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내려가는 그런 튜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 부분 모션 그래픽이나 움직임 만들어내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나 그런 기능들은 이 튜토리얼을 한번 쭉 정주행을 한 두세 번 해보시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에센스 들으시면서 이 튜토리얼 보는데 시간 크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좀 질문이나 궁금한 거, 막히는 것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단지 이게 좀 영어라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초반에 몇 편들은 자막이 아마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될 거예요. 근데 후반부까지 쭉 다 지원이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그리고 그림만 보면서 따라가더라도 뭐 저희는 또 이렇게 눈치로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그래픽 이 튜토리얼들 보면은 영어로 된 튜토리얼들 이런 것들은 그림 보면서 약간 눈치로만 봐도 대부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햄뚱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또 다시 떨리고 막 말이 꼬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조금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영어가 너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만들어 놨던 강좌가 있습니다. 기초 강좌고요. 그 기초 강좌가 스프레시에서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여기로 오시면 네, 제가 딱 맞게 올려놔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10분이 비기너라고 해가지고 이 비기너 앞에 OT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오리엔테이션 이후 과정부터 쭉 이것도 한번 정주행해 보시면
기초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1기 때, 1기 클래스에서 다뤘던 상당 부분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은 크게 버전을 타지 않고서 다 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슈퍼데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 제 거 채널 와가지고 요거를 좀 정주행을 해보시고 지금 이기 클래스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빨리 이어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배경 지식 없이 아무것도 없이 들으시면은 이게 좀 들어도 이게 좀 튕겨 나갈 수 있는 점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고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튜토리얼이고요. 영어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방금 링크 드린 그 유튜브 제 채널 오셔가지고 저 되게 부지런히 많이 하려고 되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뭐 지속을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처럼 지속이 안 돼요. 저 좀 게을러가지고 사실은 저거 시작할 때는 아기가 첫째 아기만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기가 나오면서 저게 탁 올스톱이 됐습니다. 올스톱. 좀 다잡고 다시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이거 좀 에센스랑 어드밴스 끝나면 다시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만났으니까 발차기에서 드릴 수 있는 걸 좀 충실히 잘 전해드리고 유튜브는 그 이후에 다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좀 대단히 말씀드린 건 없지만 궁금하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톡방에서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에센스 저희가 이제 알렉스님 답변을 먼저 해드리자면 저희가 발차기 시스템이 이렇게 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기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에센스 기간 3주 뒤에 붙는 어드밴스 클래스가 8주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에센스 3주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오픈해 드리는 무료 강좌이고요. 에센스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한 회당 1시간 20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2시간이 갈 때도 있고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첫 시작이니까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에센스는 1시간 20분이 기준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드밴스 클래스 이제 8주 뒤로 붙는 강좌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거예요. 아마 신청자분들을 받아서 결제를 하신 분들이랑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강좌 같은 경우는 한 회당 2시간 반? 2시간 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것도 하다 보면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어차피.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비님은 10호D가 현재 최신 버전이 R19 버전입니다. R19 버전이고요. 트라이얼이나 이런 어떤 인스톨 이제 구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R19 버전을 참고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꼭 R19 최신 버전이 아니더라도 큰 어떤 흐름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R18이나 R17 버전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모그래프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된 몇몇 가지 기능 빼고는 저희가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진행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시험 버전도 이 넥슨 사이트에 가시면은 데모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데모 버전이 저희가 에센스 클래스 진행하는 동안의 기간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42일 동안 기간에 기능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 에센스 기간 동안 쭉 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R19 버전, 최신 버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올해 R20 버전이 나올 거예요. 이제 후반기 됐으니까 아마 이제 R20 버전이 금방 업데이트 될 텐데,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R19 버전을 받으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증이나 뭐 이렇게 재학증명서 같은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첨부해서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인가 1년 반인가 1년 이상 1년인가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라이센스를 또 제공을 해주니까요. 학생분들은 네, 그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분들은 어렵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시지 않더라도 정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네, 준비한 자료를 조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나4D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사이트 소개드렸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튜토리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3D 그래픽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텐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서 딱 짠 하고 보여주는 거는 2D 결과죠. 영화든 포스터든 일러스트레이션이든 3D 애니메이션이든 그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는 거의 99% 2D 결과라는 거예요. 저희가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소비하는 컨텐츠가 되는 건데 그럼 왜 3D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저희가 가상의 입체 공간을 통해서 비주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디멘션 3차원 인척한 어떤 환경에서 그래픽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걸 3D 그래픽스라고 얘기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쭉 이름을 불러왔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근데 이런 디지털 3D 데이터들을 실제로 입체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일반 소비자나 어떤 이런 회사 단위가 아닌 이 개인 사용자들도 충분히 내 아이디어를 이제는 평면에서만 했던 작업들을 입체로 전환해서 또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왔고요. 여러 측면에서 표현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3D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장착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어떤 작업들의 이제 3D 표현, 3D로 하는 표현 방식을 하나의 이제 표현 수단으로 정착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는. 그래서 뭐 모든 일들이나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개인 작업들을 꼭 3D로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컨셉에 의해서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꼭 되게 정통 영화나 특수효과, VFX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2D 그래픽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와는 확실히 표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나포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 좋고 배우기 쉽고 한번 배워보면 잘 까먹지도 않고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평면 2D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3D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본인들 각자가 되게 인상 깊게 경험했던 그런 그래픽들을 3D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국은 그거는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한 어떤 최종 이미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쪽 저희가 이제 쉐이딩이라고 하는 쉐이더로 이제 최종적인 재질 표현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렌더링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감동을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저런 것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머릿속에 3D 하면 이런 비주얼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포토리얼리스틱 쉐이딩이라 갖고 거의 실사에 가까운 것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뭐 영화의 특수 효과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식의 3D 그래픽 스타일이 있겠고요. 가장 네, 어떻게 이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 이쪽 스타일에 집중이 되어 있겠죠.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뭐 이런 세세한 어떤 디테일들을 표현해야 할 때라든지. 근데 이런 스타일들은 또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사와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쉐이딩만 실사고 어떤 쉐입이나 이렇게 디자인된 어떤 요소들은 되게 이렇게 스타일라이즈된, 한번 이렇게 다듬어진 형태의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 또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이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되면 저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 보고 즐기는 이런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포토리얼리스틱까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이렇게 모든 요소들의 재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저런 바퀴에 표현된 금속 질감이라든지 장갑의 어떤 고무질감이라든지 천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을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비주얼은 저희가 실사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번 이렇게 다듬어진 스타일라이즈된 그런 쉐이딩, 하지만 리얼한 쉐이딩,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의, 만화 느낌의 이런 툰 쉐이딩 스타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화적인 기법을 이제 모방한 툰 쉐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단색 위주로 톤들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그냥 2D 작업으로만 돼서 2D 애니메이션 되는 것과 3D로 모델링이 돼서 3D 애니메이션이 된 것을 또 이런 스타일을 줘서 결과를 내는 것과는 그 움직임의 어떤 이런 질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이게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2D 스타일의 어떤 애니메이션이 주는 어떤 그런 맛이 또 있고, 또 3D 애니메이션에서 표현이 되는 좀 더 풍부한 어떤 이런 사실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의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스타일이 이런 만화적인 기법을 차용하는 이런 툰 쉐이딩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임님.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핀터레스트나 뭐 여러분들 이렇게 디자인 리서치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요즘 보여지는 스타일인데, 면의 어떤 개수를 표현하는 면의 개수를 극단적으로 많이 줄여서 좀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런 그래픽 스타일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우 폴리곤 스타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비주얼로만 보면은 이제 비주얼 스타일들은 뭐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2D 스타일인 것 같지만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실루엣만 보이는 2D 스타일 모션일지라도 저희가 3D로 모델링을 해서 뭐 시뮬레이션 같은 요소를 적용을 해가지고 움직여준다든지 그랬을 때 보여준 어떤 움직임의 밀도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라이즈된 그래픽 스타일일지라도 3D로 또 작업을 해 본다면 조금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3D 그래픽이라는 것을 이제 잘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런지 또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전달을 나중에 링크로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단톡방으로 먼저 하나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네, 이런 마인드맵 파일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파일 열면은 그 다운 받으실 수 있는 해당 링크를 같이 메모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검색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정리를 한 파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가지고 많이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기 때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우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들은 결국은 이 예술과 뭐 디자인의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이 분야에서 많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결과물들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만 해도 근데 아날로그 매체의 거의 끝자락이었고요. 이제 지금 20대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 매체로 전환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세대일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로 어떤 편집하는 과정이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그 중간에 도입이 돼서 학교 다닐 때 이제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떤 매체들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뭐 회화,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디자인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됐었던 이런 텍스타일, 뭐 패션, 섬유 산업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쓸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출판, 그리고 사진 기술이 발달되면서 발명이 돼서 사진 매체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영상, 바야흐로 지금 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저희 지금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거나 전공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방송이나 뭐 영화라든지 광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모션 그래픽 이런 분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3D 그래픽 표현이 다 들어가는 매체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것들이죠. 다시 한번 그냥 펼쳐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들이 입체적인 어떤 매체를 타게 된다면 이제 공예 중심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어떤 소비를 한다거나 구경을 하면서 이제 보아왔던 어떤 공예 같은 것들은 근데 이제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예 전공이 또 정해지잖아요. 그 도자나 금속, 뭐 유리, 나무, 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카톡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알람이 안 꺼져 있는 카톡방이 있나 봐요. 네, 껐고요. 네. 잘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혹시 또 소리가 나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뭐 실물로 오면은 뭐 제품이라든지 뭐 옷 같은 것, 이런 보석 그리고 화훼, 꽃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 등등 전공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왜 다 쭉 펼쳐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3D 그래픽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그 어떤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일을 하는 건데 3D 그래픽으로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사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에 필요한 어떤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들을 두루두루 다 관심을 갖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더라도 거기에는 뭐 주인공도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또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어떤 건물에 집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소품들이 나올 거고 탈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과 똑같은 어떤 전체적인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리얼 쉐이딩 스타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적인 느낌을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디지털 툴의 어떤 기능적인 거나 옵션으로만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과는 이렇게 진짜 어떤 실물로 경험한 이 경험치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라든지 나는 뭐 도자공예나 금속공예를 전공했으니까 난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저쪽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라든지 그냥 저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옆 동네, 가까운 옆 동네부터 관심을 갖고 쭉 좀 경험의 폭을 천천히 넓혀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3D 그래픽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상식이나 어떤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결국은 자기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매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디지털화된 거죠. 뭐 예전에는 필름으로 찍어서 뭐 가위질을 해서 편집하던 그런 일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편집을 해서 컴퓨터로 인코딩 해갖고 뭐 동영상을 내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게임 같은 컨텐츠도 그렇고요.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러스트레이션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매체들이 지금은 다 모두가 디지털이 거치지 않고서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3D를 전공을 하고 혹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능력을 탑재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분야 중에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까지요. 게임까지 해서 이쪽 분야에 아마 7, 80% 인력들은 이쪽에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몇몇 분들은 이제 이런 데서도 3D들이 다 쓰여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관심도에 따라서 다른 분야로도 충분히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를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꼭 나는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뭐 영화로만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단계라면은 조금 넓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로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디자인 관련 직군을 한번 살펴본다면 매체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다양하고 많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네, 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그럼 저희는 3D 그래픽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그걸로 직업을 삼고자 함이니까 3D 그래픽이 뭔지 이제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은 아까 저희가 PPT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진로라는 것도 아까 지금 매체 중심으로 살펴본 카테고리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뭐 이 정도 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쪽 분야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런 분야인 것 같고, 확률적으로요.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혼자 개인으로서 직업을 충분히 시작할 수도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예술 아티스트로서 뭐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1인 미디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웹툰 같은 것들도 다 일일이 손으로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어, 이런 3D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뭐 배경 작업이라든지 뭐 주요 캐릭터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시는 또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이걸 지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파일 공유해 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가보시면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청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시나포드를 이용해서 작품을 마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꼭 이렇게 고정관념에 꼭 잊지 마시고, 3D를 한다고 해서 꼭 뭔가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표현 도구로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서 얘를 가지고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배워서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가만히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시네마 4D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두서없이 떠들긴 했는데 제가 일기 때는 조금 더 매끄럽게 잘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좀 한설수설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 바라고요. 시네마 4D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아보자고 사실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네마 4D는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패키지 소프트웨어고요. 그 3D 작업의 어떤 순서가 어느 정도는 어떤 툴이든지 간에 다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작업의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을 해서 어떤 필요한 모델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예쁘게 꾸며주죠. 뭐 컬러도 입히고 어떤 글자 같은 것도 스티커처럼 붙이고 텍스처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찰흙 지점토 놀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덩어리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색깔을 예쁘게 입혀주고 결국에는 얘를 저희가 최종 결과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랑 또 되게 비슷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적당한 위치에 적절하게 잘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면은 움직임을 또 주게 되겠죠. 캐릭터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주게 될 거고, 조명을 또 예쁘게 세팅을 합니다. 조명 아주 또 이렇게 신경 써서 라이팅을 잘 해주고요. 카메라 설치를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죠. 하지만 이제 3D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최종 렌더링을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용어를 표현을 하고, 3D에서 이런 최종적으로 만든 재료들을, 영상으로 쓸 재료들을 쫙 뽑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컴포지팅을 하게 되고요. 뭐 실사와 같이 붙인다든지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을, 아니면 뭐 편집 같은 것들도 이런 컴포지팅 툴로 가서 컷 편집 같은 걸 다시 다듬는다든지,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운드랑 버무러져서 작업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내가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를 이 3D 그래픽으로 짠 하고 결과를 내서 뭐 페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탁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의 과정을 다 쭉 이해를 하시고 그 기능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짠 하고 이렇게 마지막 결과물을 잘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기초적인 개념어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 EB2는 가지도 못했어요. 1기 때 저희가 1기 클래스, 에센스 클래스, 어드밴스 클래스 다 통틀어서 모델링과 텍스처링하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기초까지 살짝 하고 끝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이렇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2기 클래스는 그 1기 클래스 때 다뤘던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어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쭉 에센스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이어진 어드밴스 8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랑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서로 공유가 되고 이해를 해야 그런 얘기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본인의 걸로 딱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막 튜토리얼을 막 들으면은 잘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조적으로 뎁스를 정리해가지고 키워드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어떤 자리에 대한 트랙 정보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런 트랙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 기초적으로 있고 특수한 트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뎁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단순 나열된 어떤 검색어로 검색하셔서 튜토리얼들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초보 처음에 이제 10버디 공부할 때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SS와 어드밴스 코스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그 앞단에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모델링과 텍스처링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약간 좀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얘를 가지고 검색을 하신다든지 튜토리얼을 찾아본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에 필요한 어떤 용어들을 여기서 캐치를 하시는 거죠. 폴리곤 모델링에서 시나코드에서 폴리곤 모델링 하려면 알아야 하는 단어들 컴포넌트, 오브젝트 단위도 있지만 점선면 단위의 컴포넌트 단위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옆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가급적이면은 이 맥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헬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링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것들은 여기에 바로 도움말 연결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링크가 있는 것들은 링크를 가지고 가서 관련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간단한 팁들, 그리고 기초 명령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직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 모델링 할 때 사각면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되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굳이 저희가 새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잘 되는 것들을 좀 잘 찾아다니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게 한 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붙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되는 개념들을 계속 붙여나가면서 관련 링크도 붙이고 그렇게 하나의 그냥 자습서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다 각각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버전들로 잘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도 많이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할 때에도 이를 가지고 또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잘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링도 물론 쫙 있고요. 근데 요것들을 저희가 모델링과 텍스처링 관련된 부분들은 2기 클래스에서는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기본 튜토리얼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파일 공유 한 번만 더 드리면 되죠. 네, 짠 하고 드리고요. 다시 드렸고 이거는 아마 제가 그 공유 링크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수업 마치면 내일 정도에 다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좀 헷갈리지 마세요. 뒤에 이제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 이 발차기에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까 에센스 클래스, 어드밴스 클래스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앞서 열어드리는 어떤 무료 강좌를 그냥 에센스라고 표현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코스고 어드밴스 코스는 약간 더 실무적인 초점으로 이어지는 8주간의 코스를 어드밴스 코스라고 붙이는데 제가 표현한 여기에서 어드밴스는 그 수업에 대한 어드밴스가 아니라요. 그냥 저희가 저희 수업은 다 어차피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에센스든 어드밴스든.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 표시된 어드밴스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고급 과정에 대한 컨텐츠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잘 하시고 기본이 잘 쌓아졌다라고 한다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급 과정들이 이 정도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무리 없이 쳐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제 이쪽 직군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쪽 고급 과정에서 보는 이런 컨텐츠들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발차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이 이런 고급 컨텐츠들을 다루는 수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하신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다 퍼주시니까 그런 수업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저희들한테. 하지만 이런 어떤 기초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딱 접했을 때는 저희가 그걸 다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좀 맞춰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 클래스가 이제 오픈이 된 거고요. 저희는 저와 함께 하는 과정은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기초 과정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진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수업 클래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혹시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이런 건 안 다뤄요 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큰 틀은 여기 커리큘럼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수업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이만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얘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톱모션, 키프레임, 시뮬레이션 뭐 이런 용어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오늘은 준비한 게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니까 좀 궁금하신 것들 질문 지금 막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러는 뭐 그렇게 시간적인 뭐 그런 게 부담이 없거나 혹은 뭐 견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혹은 개인 작품을 할 때 그냥 기본 렌더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옥테인 사용합니다. 옥테인. 그리고 다른 렌더러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모델링 작업이라든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작업 공정에서는 그냥 일반 기본 렌더러를 사용을 많이 하고요. 옥테인을 프로젝트 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옥테인 같은 경우는 기본 렌더러하고는 좀 약간 다르고요. 그 어떤 게 가장 크게 다르냐면 뭐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피터님은 하드웨어는 다다익선인데 만약에 레드시프트라든지 뭐 옥테인이라든지 이런 GPU 기반의 렌더링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를 약간은 좀 세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래픽 카드 자체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렌더링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집에서는 1070 싱글 하나 껴서 그냥 테스트 렌더 하고요. 저쪽 작업 공간에 가면은 1080이 이제 두 개 꼽혀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꼽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물려서도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우회해님, 네. 맥스를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10호D 정도는 뭐 이렇게 스위치하는 게 진짜 오래 안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은 맥스가 오히려 더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편이니까 10호D는 훨씬 더 간결합니다. 모든 기능이라든지 뭐 사실 맥스에 있는 게 살짝 없어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건 맥스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10호D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다 기초 개념이 다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 없으셔도 될 것 같고 피터님 애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권장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GPU 렌더링을 하실 거라면 어, 뭐 외장 GPU를 이제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옥테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제 정보가 이제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지포스 계열 그래픽 카드만 지원을 해요 현재. 그래가지고 애플은 지금 이제 지포스 계열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안 돼서 옥테인 같은 렌더를 돌려야 될 때는 외장 GPU를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음, 기본 렌더러로는 아무래도 이제 옥테인이나 브레이 퀄리티를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죠. 예, 그게 차이점입니다. 근접하게 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옥테인이 좀 급부상한 거죠. 좀 최근 한 2, 3년 내에. 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고수분들은 진짜 기본으로도 다 뽑죠. 잘 뽑죠. 네. 그리고 텍스처는 저희가 좀 아쉽지만 저희가 에센스나 이제 이 2기 클래스 때는 많이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기 때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같은 경우는 기본 그 튜토리얼 동영상 좀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뭐 관련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좀 추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텍스처링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텍스처링은 해 넘어가고 다음 내년도에 또 만약에 3기 개설이 되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초 과정을 한 두 텀 정도로 나눠서 지금 짜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1기 그리고 후반에 2기 그걸 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을 할 것 같은데 텍스처링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 3기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그때 또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한 거는 큰 얘기를 많이 못 나눴네요, 그죠?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한 6분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시나포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1시간 만에 열어보네요. 네. 시나포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 장면이 딱 나와요. 처음에 딱 열어보시면 중앙에 커다랗게 가상의 공간이 펼쳐지고 되게 아이콘들도 많고 막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마야 같은 거에 비하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한 모금만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다다다 떠들었더니 침이 좀 말라서. 또 조금 질문 더 없으신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톤들은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 볼륨이나 템포나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행뚱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좋으신 분들 사랑합니다. 이모티콘도 날려주시고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혼자 이렇게 벽 보고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처음 해보는 분들은. 네.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흘렀죠.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 이제 영상이라는 거에서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지되어 있는 연속된 이미지들을 빨리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 구석에 졸라맨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막 장풍 이렇게 플립북 만들어서 이런 장난 안 치시나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교과서 내기퉁이가 다 성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영상이에요. 영상. 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어떤 이미지들을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쫙 플레이를 하면 뇌는 그거를 이어진 영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최적화된 어떤 그 속도가 1초에 24장 정도를 나눠서 팍 보여준다면 뇌는 그거를 정지된 영상이 이어져서 보여진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보는 어떤 이런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캠도 초당 몇 프레임이 계속 이어져서 보여지고 있는 거겠죠. 제 모습도. 그래서 영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필름으로 찍어냈을 때에 1초에 24장을 찍었을 때 그걸 플레이하는 게 영화, 필름이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디지털이 아닌 시대였을 때는 한 장 한 장 그리죠. 한 장 한 장.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 평면 매체는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표현을 했었고 덩어리로 표현하는 게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재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페이퍼 애니, 어떤 거는 클레이 애니 이렇게 이름들이 막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스톱모션 장르에서는 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재료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안다고 설마 아재라고 하진 않겠죠? 이 정도면은 좀 대중적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학생분 계세요? 학생분들 90년대생 계세요? 아시죠? 얼마 전에 전시도 했잖아요. 네. DDP에서 전시도 했어요. 몇 달 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거를 트레비님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제가 사실 이거 가오나시 넣기 전에 뭐였냐면 은하철도 999였어요.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지금 30분 전에 급 교체된 이미지예요. 그 정도는 돼야 아재이죠. 뭐 은하철도 정도는 돼야. 그리고 이제 스톱모션 애니 같은 경우는 한 동작 한 동작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이 방식이 조금은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디지털 방식에서 저희가 쓰는 말이 이제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프레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키프레임 네, 키프레임 설명하기 전에 링크 하나 드릴게요. 어떤 링크를 드릴 거냐면 잠깐 아마 여기에 정리를 해놨을 텐데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제가 지금 프레임 우리가 뇌가 연속해서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저희 에센스 강좌 끝나면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뇌가 어떻게 이 정지된 이미지, 연속 이미지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원리에 대해서 좀 빠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 보면서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플레이하는 거는 저희 에센스 끝나면 각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생긴 개념이죠. 그래서 디지털 작업 방식에서 키프레임이라는 용어는 꼭 비단 3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D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 밑에 이게 이제 타임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이제 커서가 나와 있는 뭐 0, 5, 10 이게 이제 타임 슬라이더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수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그래서 이게 각각 낱장의 이미지들이 지나가는 타이밍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플레이를 탁 누르면 이 슬라이드 바가 이렇게 쭉쭉쭉쭉 포인터가 반복해서 움직여요. 밑에 이런 식으로. 실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계속 돌려줍니다. 근데 저희가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특정한 타이밍을 딱 꼭 집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 시간 프레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보를 기록해 놓은 프레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 우리가 어떤 사건의 중요한 단서라든지 이런 게 뭐 키라고도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키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다라고 해서 키 프레임이고요. 그 정보들은 항상 이런 오브젝트를 위주로 정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어떤 오브젝트가 딱 하고 들어왔을 때에 이 오브젝트에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공간에서의 포지션, 위치랑 크기랑 어떤 얘가 딱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좀 삐딱하게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도로 제어를 하죠. 그래서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와 어떤 각도 정보는 오브젝트 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 어떤 타이밍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기록을 해놓느냐?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그죠? 계산기죠. 계산기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얘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 지금 빨간 열쇠를 누르면 얘가 키프레임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누르면
프레임 저장이 되고 한 프레임 이동을 해서 조금 움직이고 저장하고 한 프레임 움직여서 이게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죠. 한 프레임 움직이고 위치 이동해서 저장 하면은 컴퓨터는 이제 그것들을 저장한 값들을 이렇게 시간이 움직이면 그 키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재현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에서 키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레이하면 영상으로 플레이되는 이 원리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뭐 셀엔이든 뭐 플레이 애니메이션이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저희가 다 수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키프레임 만약 1초, 0초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키프레임이 있고 1초 지나서 키프레임이 있다. 그럼 그 중간 값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타이밍을 저장을 해 놓는다면 그 중간 값은 자기가 알아서 쭉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디지털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작업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키프레임의 개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하는 뭐 애프터 이펙트나 뭐 플래시가 이름이 바뀌었죠. 애니메이트인가? 어도비 플래시가 어도비 애니메이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그런 벡터 그래픽, 모션 그래픽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이런 키프레임 기반의 프로그램들이고요. 이 키프레임 작업 방식을 한 번만 이해를 해본 분들이면 이게 뭐 3D를 가도 똑같아요. 뭐 맥스든 마야든 뭐 시네마 4D든 키프레임 기반으로 작업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값을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놓고 자, 좀 계속해서 해볼까요? 지금 3프레임까지는 한 프레임씩 잡았지만 좀 띄어서 60프레임에 놓고 얘를 이만큼 와서 빨간색 열쇠를 누르면 10프레임으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중간의 과정들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너무 이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부끄러운데. 하지만 저희 키프레임이라는 거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반드시 꼭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이런 것들을 처음 본 것처럼 반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키프레임 방식의 애니메이션들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이런 키프레임들을 제어를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든 이런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든 모션 그래픽에 쓰여지는 다양한 효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키프레임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 시네마 4D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그라프잖아요. 모그라프 같은 것들도 다 키프레임 기반으로 표현이 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좀 잘 보이게끔 색깔 조절을 해보고요. 이런 모그라프라는 것들은 이제 모션 그래픽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런 단순한 어떤 기본도형의 패턴들을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구현을 할 때에도 다 키프레임 기반의 작업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패턴이 좀 늘어나더라도 3으로 고정을 하고요. 10호D의 좋은 점은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마야도 이제 메쉬인가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모션 그래픽 모듈이 탑재가 됐죠.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10호D가 이제 유일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뭔지는 이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키프레임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갈 때 포지션이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정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 구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이펙터라고 부르는데 얘의 위치를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움직여주면 얘의 설정을 조금 높여볼까요? 좀 더 잘 보이게. 그럼 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이 이펙터의 위치를 여기다가 시작점을 주고 시간의 축을 옮기고 위치를 옮기고 키프레임을 준다면 플레이를 했을 때에 이런 것들도 키프레임 기반으로 다 움직임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심심할 때 더 재밌게 표현하는 어떤 다양한 효과들이 물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단일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도 키프레임 이런 어떤 모션 그래픽에 쓰이는 모그래프의 어떤 저런 군집들을 움직일 때도 키프레임 그리고 어떤 모양의 변형을 가하는 이런 디포머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양의 변형을 가하는 디포머라고 부르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10칸 정도로 면의 구성을 지금 제가 한 칸 분할을 바꾼 겁니다. 이것도 기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세그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의 어떤 분할수를 나눠주는 건데 분할이 되어야만 또 디포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디포밍을 가하죠. 이런 식으로 모양의 변형을 가해줄 때에도 얘네들을 키프레임을 이제 이 힘을 가해주는 이 힘의 스트렝스 값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시간의 축을 옮기고 이 스트렝스 앞에는 요 회색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 기본 애니메이션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이 다시 될 겁니다. 지금은 저게 뭐지라고 하셔도 꼭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특정 타이밍에 특정 정보값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게 키프레임 방식이고 대부분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 작업의 90% 이상 이런 방식으로 기초 모션 그래픽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 변화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사이를 좀 천천히 갔다 빨리 움직였다 천천히 할 건지 아니면 빨리 움직였다가 천천히 했을 건지 천천히 움직였다 빨리 갈 건지 이런 중간에 어떤 가속도 감속도 값을 또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3주차 정도에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만약에 모션 그래픽을 접하셨다거나 시나리오를 처음 열어보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키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정보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 중간 변화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 그런 걸로 모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션 작업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키프레임 방식 아니고 아까 뭐가 있었죠?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시뮬레이션이란 뭐냐? 이거는 키프레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키프레임 기반의 어떤 움직임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요. 컴퓨터가 특정한 조건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움직임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키프레임은 주는 거예요. 만약 공 하나를 공같이 생긴 게 뭐 없을까요? 이 공이라고 치고요. 펜이라고 치고요. 얘가 이렇게 막 통통통 튀기는 움직임을 줘야 된다. 그러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키를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서 줘야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통통통 튀기는 걸 다 키프레임을 주는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탁 던지는 것처럼 탁 놔주면은 그게 알아서 떨어 낙하를 해서 튕겨 올라서 다 바운스 이런 것들을 다 뭐 한 개이든 두 개이든 10개이든 그런 걸 다 자기가 알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 좀 키프레임으로 일일이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들을 또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런 바닥이 있고 이런 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가 있고요. 이 구를 뭔가 이렇게 입자처럼 막 뿜뿜뿜 뿜어내는 이런 또 분사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막 입체들을 막 물총처럼 뽑아내는 이런 분사기가 있는데 그냥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얘를 좀 넓혀 볼게요. 조금 더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쭉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막 입자가 쏟아져 나오죠. 저 구가 파티클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좀 심심해서 쟤네들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좀 바운스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 얘네들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태그라고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줘야지 라고 이제 설정해주는 하나의 얘네들 다 태그라고 부르는데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습니다. 얘를 붙여주면 오브젝트 옆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렇게 무엇이 적용됐는지 스티커처럼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또 아래쪽에 뜨고요. 인터페이스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 위에가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보여주는 오브젝트 매니저이고 그 밑에는 선택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창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기초 강좌를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모르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스피어에는 또 시뮬레이션 태그를 또 붙여주죠. 그래서 둘 다 시뮬레이션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뭐다라는 거 설명을 안 드리지만 내가 이제부터 시뮬레이션 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오브젝트한테 알려줘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그때부터 얘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요. 플레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굴러 떨어져 서로를 부딪혀 굴러가는 이런 움직임들을 다 하나하나 만약에 키프레임을 잡는다면 뭐 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어떤 효율보다는 월등히 좀 오래 걸리겠죠. 자연스럽지도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써서 더 효과가 좋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좀 알아두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나포드에서 뭐 좀 애니메이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들은 이렇게 뭐 프레임 바이 프레임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대부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할 테지만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시뮬레이션까지 뭐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딱 장착하셔도 다양한 작업 되게 재밌게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접근 방식이 시나포드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모그라프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순한 형태의 도형, 어쨌든 하나의 어떤 원본 도형을 오브젝트들을 막 이렇게 패턴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 복제된 패턴들을 엄청 화려하게라든지 내가 의도하는 어떤 패턴,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그라프라는 또 특별한 모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호대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구분을 이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라면은 저희는 에센스 클래스에서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주차에 카메라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움직임, 모션 잘하는 방법은 대상에 대한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 대상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대상을 관찰하는 카메라 입장에서의 카메라도 움직이잖아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패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틸팅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트래킹으로 쭉 밀고 움직인다든지 달리로 들어간다든지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크레인이나 뭐 이런 어떤 구조물에 붙어서 이렇게 지렛대 움직임을 한다든지 뭐 그거야. 결국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관찰하는 대상 어떤 피사체의 움직임 그 두 개만 이해를 하시고 잘 조합을 하시면 모션 작업, 뭐 애니메이션 작업은 그게 딱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카메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2주차 때는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드리는 걸로 다 시간이 지나갈 것 같고요. 3주차 때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시퍼디에서 덩어리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요령들, 애니메이션 트랙을 다루는 법, 키프레임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키프레임 편집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속도, 감속도에 대한 어떤 조율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꼭 필요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하이라키를 잘 짜서 움직여야 할 경우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면 3주차도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주차 타이밍 때 가가지고 한 번 더 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코스에서 좀 더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 컨텐츠들을 한번 추려가지고 8주 코스는 그걸로 꾸려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좀 많이 소통을 해야 이렇게 좀 알찬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에센스는 정해져 있지만 8주로 이어지는 코스들은 여러분들하고 더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좀 보시면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범주일 것 같아요. 어드밴스 클래스가 진행이 되더라도 모그라프라든지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딱딱한 물체들의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그런 덩어리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들도 가능하고요. 천 같은 거에 대한 클로스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많이 디테일하진 않지만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어떤 입자를 뿜어내는 어떤 파티클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랑 묶어서 엑스파티클 같은 플러그인을 간단하게 더 다룰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은 간단한 어떤 캐릭터 리깅,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대한 개념 정리 그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고 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 드라이버, 셋 드리븐이라 갖고 어떤 개체와 개체 간의 속성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엑스프레소라고 해갖고 C4D는 이제 노드 개념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저희 이제 2기 클래스는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은 렌더러 같은 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옵테인 같은 걸 좀 소개해드린다든지 플러그인 같은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엑스파티클 같은 걸 좀 소개해드린다든지 그런 게 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8주라는 시간은. 요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인사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좀 진행하고 오늘은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그거는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리서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8주 코스는 제가 그 전에 가이드를 드릴 텐데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로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아마 그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 요 카메라랑 이제 레이아웃하고 애니메이션만 묶어서 2기 클래스를 좀 꽉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 뒤로 만약에 이제 렌더링과 컨버지팅을 또 묶을까라고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기 커리큘럼은 아마 레이아웃에서 이 애니메이션, 움직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 SSM 때, 3주차 때, 02님 같은 경우는 이진 이지아웃 같은 거 그래프 에디터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10코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여빈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도 거의 똑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니까 1기 클래스 때도 사실 어드밴스 코스 8주 신청 받아갖고 진행할 때 좀 프로젝트 기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밀도를 넣어서 기초 강의를 쫙 해서 따라가는 그 템포랑 프로젝트 베이스 진행하는 거랑 좀 이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이번 클래스도 아마 대부분 기초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 강좌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1기, 2기 플러스 된 어떤 그 풀을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커리큘럼을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발차기 측과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이제 비기너들에 대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의 비기너들에 맞춰져 있는 기초 강의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 올해 2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트레비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더 좀 실무 쪽에서 강하신 어떤 선생님들이 섭외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강좌가 좀 받쳐주고 실무적인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으로 이어지게끔. 근데 너무 기초가 없으면 또 그걸로 바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천영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중에 뭐랑 더 가까운 수업이냐면요. 그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캐릭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캐릭터 기반의?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크게 모션과 애니메이션의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캐릭터를 다루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거라면 캐릭터 위주의 수업은 아니에요. 캐릭터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캐릭터 셋업이나 뭐 리깅이나 웨이팅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내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만약 소개한다면은 10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그 캐릭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적용해보는 방식 그리고 이제 믹사모 리깅을 따와서 거기에서 좀 간단한 기본 세팅을 하는 방식 그 정도로 캐릭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모션 그래픽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훨씬 많겠죠. 이 모그라프 모듈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파티클, 거기에 이제 엑스프레소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좀 시원한 데서 들으셔야 될 텐데 전 다행히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서 좀 나은데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는 너무 추울 때 했는데 2기 때는 너무 더울 때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제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방학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팔자죠. 추울 때 일하고 더울 때 일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이렇게 덥고 추울 때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뭘 하셔도 성공하실 겁니다. 최고. 근데 오늘은 인트로니까 뭐 대단히 많은 얘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포드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테지만,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더 많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시포드랑 이어지는 개념으로 계속 붙여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 개념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첫 인사드리는 자리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수업 준비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덜 더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를 마치겠습니다.